류제복 칼럼. 자유통일당. 멋진 당명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류제복 본지 발행인.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 5일이 지났다. 이번 총선은 참으로 중요한 선거더라며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자유통일당. 새삼스레 그 당을 다시 생각해본다. 필자로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한 군소정당 중 의석을 가진 당은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3당으로 이들의 지역구에서 각각 단 한 석뿐이었다. 필자는 자유통일당은 군소정당이 아닌 대형당이기에 위 군소정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 자유통일당은 위세도 있고 당원도 많고 재산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도 당명이 최고로 멋지고 의미가 깊은 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한 나라이기에 이 당명을 갖고서 이번 총선 준비를 잘했다면 최하 5석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에는 이러한 당명에 걸맞는 이념, 철학, 그리고 인재들도 없었다. 선거 전 한참 공천이 진행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힘에서 공천 탈락이 된 후 자유통일당에 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필자로서는 사실 조금 의아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다. 그런데도 그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되는 것을 본 필자로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힘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았다. 즉 대통령의 암묵적인 협조와 바램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팽개쳤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석동현 후보는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단절,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자유통일만의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전에 임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자유통일당은 새로운 비전이 없이 국민들의 지지와 시선에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했다. 그것은 바로 투표 3일을 남겨둔 지난 4월 6일 광화문 집회였다. 그날 이들은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장경동 목사를 비롯 많은 연사들이 등장, 열변을 토했다. 마침 이 시간 필자는 이곳 현장을 지나면서 단상을 보았는데 단상 중앙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라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행사인가? 이미 정권심판이라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위기를 잘 알고 있는 중대 시점에 왜 윤 대통령 지키기 행사를 하느냐 말이다. 석동현 후보는 낙선 후 자신의 40년 지기인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모두 사면초가다. 국회 안에서 도와줄 우군 정당이나 세력도 없고 그나마 선거 때마다 늘 큰 힘도 해준 우파 애국 시민 세력에는 고맙게 생각하긴 고사하고 늘 거리를 두거나 내치기로 일관했던 업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석동현 후보의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은 대통령을 의지하고 거꾸로 그에게 덕을 보려 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석동현 후보 말고도 지탄을 하고 싶은 후보가 또 있다. 황보승이 후보였다. 이미 하자가 있어 국힘에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자유통일당에 입당, 비례대표 1번을 받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말로 자유통일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사라지고 굴러온 돌이 등장한 것도 불길의 징조였다. 필자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1절을 앞두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자유통일당 행사를 지켜보았다. 이날 필자는 그곳에서 참석 인사 중 주최 측 고위급 인사가 강연 도중 상상도 할 수 없는 쌍욕의 발언을 직접 듣고는 너무도 놀랬다. 최근 몇 년간 말세라도 된 듯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과 대형교회와 교단들이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욕설을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는데 이날 바로 똑같은 현상을 목격한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지 15년이 된 전직 대통령을 꺼집어 내 XXX 부관 참시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할 때 어느 누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겠는가? 죽어서도 쌍욕을 들어야만 했던 그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역사가 인정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을 욕하는 자유통일당 인사들을 보면서 자유통일당의 앞날에는 햇빛이 없고 계속 먹구름만이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필자의 예측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단 한 석도 못 건지고 국민들 앞에 개망신을 당했다. 이번에 자유통일당 선거 참패 마치 정교일치를 이루던 유럽의 중세 시대로 돌아간 듯 착각이 들 정도다.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종교 권력에 있던 이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가 된 것을 연상케 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느님을 이용하고 성서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본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뒀어야 했다. 앞으로도 계속 당을 유지해 가려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립으로 가면서 자유와 통일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 곁으로 다가가라고 필자는 충고를 주고 싶다. 그리고 반공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분단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 위정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아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심지어는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매장시킬 수 있는 현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낡은 이념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커녕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은 성조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 동원하여 종북 좌파 척결을 우는 친윤석열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종교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때 타락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건강성은 언제나 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설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당을 해체하지 않고 당을 유지 존속하겠다는 자유통일당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참신한 상식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과 이념을 갖고 다시 도전해보라는 충고를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자유와 통일이 있는 당 얼마나 멋진 자유통일당인가? 왜 당을 살리지 못하는가? 티읕